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03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4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기사월 을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로는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시는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이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더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절인 4월에 일간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간목이 대립목이라고 하면 음목인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초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요. 또는 넝쿨식물처럼 휘어지고 유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입니다. 간목은 길고 단단하고 고든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작고 잘 휘어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있지만은 을목은 오로지 뭘 해야 된다?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가 되는 것이고 간목처럼 을목은 관사를 통해서
작벌한다, 베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경신금을 쓰는 경우에는, 경신금이라고 하는 관사를 쓰는 경우에는 수를 생하는 목적, 금생수 하는 목적으로서 관성을 쓸 수는 있지만은 그 외에 간목처럼 을목은 작벌하는 용도로 금을 쓰지 않는다라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에 화초를 키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분 속의 화초가 됐든 아니면 넓은 들판에 있는 화초가 됐던, 일단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면 햇볕이 아주 장렬하게 내리쬐고 있다라고 보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 작물, 화초는 다 말라 죽게 됩니다. 논밭에 있는 모라든가 아니면 고추라든가 상추라든가 햇볕들이 쨍쨍쨍쨍 내려지는데 물이 없다. 그 농사 다 망한 겁니다. 물이 있어서 을목을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을목은 임수를 쓰느냐 계수를 쓰느냐 여러 가지 이제 정인이 좋다, 편인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을목 입장에서 임수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돼서 정인이 좋다라고 해서 임수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을목의 특성상 계수를 치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드렸을 때 대해수와 같다라고 했고요. 계수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죠.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고, 임수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우물을 파서 길러다가 논밭에 물을 대는 것이니 어떤 게 더 쉽습니까? 계수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계수만큼의 공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너무 뜨거운 나머지 나무가 목분비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이 계수는 을목을 생하죠. 수생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생목을 한다는 얘기고, 또 수가 있으면 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도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 수극화의 역할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를 배울 때 수극 물이 불을 끈다, 이런 등등 상생상각을 보는데 그냥 너무 단순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처럼 수가 있으면 원령이 뜨거운 여름일 때는 조후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수국화를 한번 머릿속에 띄어 올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가 왕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미월도 마찬가지로 화가 왕한 계절, 화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역시나 남방 화로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4월, 5월, 미월, 특히 이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왕하게 되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화다수갈이 된다 그랬죠? 물이 바짝바짝 마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해 줘야 된다.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신금이 을목을 갖다 작벌하는 용도가 아니라 수를 생해 줘서 수가 살아나는 만큼 목도 살아날 것이고, 수가 살아나는 만큼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서 선을 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에어컨 있는데 전기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을목은 먼저 계수가 있어 줘야 되고요. 다음으로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보좌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월에 계수도 없고 수도 없고 금도 없는 상태에서 전체가 화가 된다 그러면, 이때 을목은 기명, 나를 버리고, 기명이라고 해서 나를 버린다, 버리고 화를 쫓아간다, 종합격이라고 해서 이것도 염상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수가 없으면 당연히 임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은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수, 경금을 써야지만 4월에 을목이 뭘 할 수 있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은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격국만 보는 게 아니라 격국
격국과 용신을 본다는 개념이 되는데,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중신경이 되어 있느냐, 물론 이제 십정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칠살격, 뭐 정관격 이렇게 되는데, 일간이 약해서 살중신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것들, 그런 틀을 보는 것을 격국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격국을 본 연후에는 반드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가 용신이다, 아니면 화가 용신이다. 수 중에서도 임수를 위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개수를 위주로 쓰는 경우도 있고,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도 병화냐 정화냐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격국과 용신을 잡아내야 되는 것이지, 뭉뚱그려서 목화가 용신이다, 금수가 용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좀 깊이가 없는 그런 용신 격국을 보는 방법이다. 딱 정해야 됩니다. 임수 또는 개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격국과 용신 그런 개념이고요. 역시나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사주 전체 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데,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사화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 용양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지장간, 사화 안에는 지장간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로 무토가 들어가 있고요. 중기로는 경금이 들어가 있고, 본기가 더 중요하죠. 본기로는 병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간 배울 때 병화는 양화라고 했고요. 정화가 음화라고 했는데, 지지사화는 음이지만은 그 본기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러면 사화는 양화라고 하는 겁니까? 음화라고 하는 겁니까? 당연히 사화는 양화로 봐서 음대 양의 관계, 음목이 양화를 받습니다. 음양의 그래서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생하는 목생화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일간인 내가 생하는 겁니다.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내가 발산하고 내가 그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 식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식상은 나의 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언행,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식상이 병이 되는 사람들은 말 조심하고 행동 거지를 아주 조금 좋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식상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다? 아랫사람 단둘이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 다시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월목이 4월에 태어났게 되면 상관격이 되죠. 조금 더 심화 있게 얘기하면 상관격 중에서도 이거는 진상관격이 됩니다. 진상관격. 그래서 진자가 붙으면 어떻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진상관격이라 하고요. 참고로 뭘 알아두면 진상관이 있으면 가상관격도 있다. 진상관은 여기는 거짓가짜죠. 거짓가짜 가상관격. 이거는 참진짜 진상관격 이렇게 쓰게 되는데, 진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말하고, 가상관격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진상관은 다시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말하는 거고, 가상관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상관격이 되면은 이거는 일간이 약해서 약한 일간을 상관이 기운을 뺏어간다 해서 설기퇴과 또는 설기과다라고도 하고요. 조금 더 길게 쓰면 목화진상관격이다. 을목이 4월에 태어나면 목화진상관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이라도 월지 있는 무토가 도출하게 되면 이때는 정체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단 일간이 약해서 설기가 과다하고 재성이 있으면 재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의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중에 있는
중기인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그거는 정관격이 되는데, 만약에 천간에 개수라든가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정인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수를 생해주는, 도움을 주는 관성이 되는 건데, 만약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되더라도 반드시 뭐는 있어줘야 된다? 수는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상관격의 설기태가 되면 일간이 왕하다는 뜻일까요? 약하다는 뜻일까요? 신약사주라는 것이죠. 신약하면 인성으로서 도와주거나 비견급제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4월은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조후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4월에 을목은 먼저 뭐가 있어줘야 된다? 인성인 수가 있어서 뭘 해줘야 돼요? 을목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된다. 먼저는 반드시 인성인 수를 얻어야 된다. 개수도 좋고 뭐 임수도 좋지만은 임수 개수 둘 중에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개수를 월등하게 좋게 보는 것이 간목, 을목, 무토,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임수를 좋게 보는 일간들이죠. 병화, 정화, 그다음에 병화, 정화, 신금 이런 것들은 임수를 좋게 보다. 경금도 수를 쓸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것을 취용하느냐가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는 목을 생하고 조후 역할을 하지만은 4월의 수는 포태법으로 절지가 되죠. 매우 수도 약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이라든가 신금 관성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게 되면 능히 개수가 화를 억제시켜주고 목을 생할 수 있죠. 또 만약에 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개수가 왕화에 의해서 금방 말라서 없어질 것이고요. 또 수가 없다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금이 또 녹아버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개수, 경금을 아울러서 써야지만 사주가 틀을 갖추고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볼까요?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을미일주가 되죠. 이것이 미토와 술토는 항상 말씀드렸죠. 건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토와 그 다음에 축토는 얘네는 물기가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인데, 4월에 미토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진토나 축토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습토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진토 같은 경우는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죠. 이렇게 사화하고 미하고 있으면은 사오미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오미 방합. 그럼 더 뜨거워지겠죠. 만약에 생시가 오시였다 그러면 사오미 방합을 완벽하게 짜면 더욱더 조열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오화가 없더라도 준방합이 성립되고, 건토이기 때문에 아무리 을목이 미중 을목의 통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목이 지금 어떤 상태? 금방 말라서 화다 목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좀 술토가 아니라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토를 얻었기 때문에 을목이 간신히 조금이라도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고요.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닥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핵심적으로 써야 되는데,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기토는 수를 파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가 용신일 때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단코 좋게 볼 수가 있다, 없다. 다행히 이제 간목이 있어서 기토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합과시켰기 때문에 기토의 작용은 없는 걸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문제? 수기가 너무 부족해서 진중 개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게 되죠. 생시에서는 수를 좀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사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원난적인 목화 진상 관격이 될 것이고요. 진중의 개수 하나로는 좀 부족했는데, 시지에서 자수를 하나 얻어서 을목을 생해주고 조우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병화 투출된 것도 이렇게 되면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을목 자체의 뿌리가 좀 너무 약하다. 진중의 을목, 미중에 있는 을목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두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일간 자체가 좀 세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뭐 구조 자체 진토, 자수, 그 다음에 병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목화운도 목화운이지만 이제 금수운 봤을 때 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정축시가 되면 이거는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축미충이 되죠. 축미충이 되게 되면 재성이 너무너무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미충이 되면 을목이 미중 을목에 뿌리를 둘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일간 자체가 더욱더 약해지는 신약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수가 용신인 경우에는 천간으로 또 무토라든가 기묘시 같이 기토가 투출하는 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을목 자체가 인이라든가 묘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수가 용신일 때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 재성인 토가 수를 극하게 되는 것이니 썩 좋게 볼 수는 없겠죠. 금순으로 가서 수기가 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경신시가 아니라 경진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진토를 하나 또 얻었기 때문에 을목이 미진에 다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천간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그러한 길신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 이 경금이 시에 있으면은 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목하고 탐합하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진신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거기다 대고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황화왕한 화항절이라 하더라도 7살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을목을 극하게 됩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금대운 때 또는 세운에서도 또 금이 크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신금이 일간을 극하게 되는 것이니 조금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 사오미 완전 방합을 이렇게 형성했죠. 굉장히 염렬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임수가 투출을 해서 을목을 생해주고 화를 억제해주는 용신으로 작용하지만 임수의 뿌리가 매우 좀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이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수가 투출된 게 나쁘냐? 그렇지 않죠. 하지만 임수가 좀 세력을 얻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단점이 있겠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의 신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 근데 이 신금은 그냥 금이 아니라 신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자수를 얻은 것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금수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일간을목이 간목을 옆에 보고 있기 때문에 등락애갑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운이 오히려 이제 진토 신금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한습해지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술시가 만약에 되게 되면 이거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병술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경호시 미대운이 수기가 매우 부족한 단점이 있겠고, 여명 같은 경우에도 무진, 정묘, 병인대운이 좀 화가 좀 많이 수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겠다. 진중 개수 가지고 살기는 좀 버겁죠. 그래서 이것도 빨리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여자 같은 경우는 39, 남자 같은 경우는 22. 남자는 한번 버텨볼 만한데 여자는 너무 운이 수운이 그래도 수운이 좀 늦게 오는 거, 여자 이거 을축대운도 좋게 볼 수는 없겠네요. 축수님이 사명이 축미충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병술시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 50대 49세면 50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수운이 온다 하더라도 말년은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 중년운이 매우 힘든 생활을 하게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5월의 마지막 날 불금입니다. 불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